자, 중국 증시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 한번 살펴보면요. 기대치 부합하거나 기대 수준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상당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시장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데 필수적으로 한 점검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서 제가 이 주제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코스닥 IT주들이 최근에 많이 흔들렸죠. 오늘은 뭐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들 주가 행보와 관련돼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최근 흔들린 것은 몇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 일단 일부 우량 IT 종목들, 머닝 IPS, 솔브레인 같은 SAP도 포함이 되고 주성도 해당이 됩니다. 그들의 3분기 실적 전망 기대치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 측면. 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경쟁이 장기적으로 좀 심화될 것이다 하는 것. 또 유럽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밸류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하죠.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또 리튬 전지, 국내 기업들은 리튬 전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력 아이템이죠. 그것 대신 수소 연료 전지가 강력히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변수, 인사 재편과 관련된 우려, 및 현재 실적 발표 났을 때 주가가 밀리는 징크스 같은 것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순환매성, 현재 쏠림 현상 때문에 어제 쏠렸고 오늘 그 반대로 쏠렸죠.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펀더멘탈과 관련돼서 크게 무관한 시장, 우리나라의 특징,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특정되어 있는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상황에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한 IT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적 흐름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들 종목들에 대한 현재 주가 흐름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추세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떨어진 적정한 때가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중국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중국이 어제부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지난 8월달보다 낮습니다. 1.8%고요. 또 국가 당국에서 목표를 세운 현재 물가 관리 목표 대역이 있죠. 2.5%에서 3.5%입니다. 그것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최근 들어 거의 2%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며 더욱더 최근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로 약간 그 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도 최근에 식품가, 특히 현재 돈육, 돼지고기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고요. 또 식품 원료 중에서도 원당 가격이 크게 지난 4월 달부터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 외에 대두나 옥수수, 밀 이러한 식품 원료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태와 상대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계절, 날씨와 좀 약간 연관돼서 식품 가격이 안정돼서 더욱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내려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매우 구조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지난 9월 달 물가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6.9%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도 6.3%였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높은 또 시장 기대치 예상치보다 높은 6.9% 최근 들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만큼 중국 경기 회복세가 지금 회복 정도가 아니라 확장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중국 경기가 활발하게 아주 호전되고 있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벌써 12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5년, 4년 내내 마이너스였던 것이죠. 작년 10월 달부터 플러스로 반전되더니 13개월째 플러스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그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는 당국의 특히 공급직 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에 효과도 있을 뿐더러 단기적으로 본다면 계절적으로 특히 겨울철에 해당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 철강이나 석탄, 시멘트에 현재 생산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더욱더 물가 상승, 생산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당 섹터 철강,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철강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철강주들의 실적세가 지난 한 2분기 약간 주춤했던 것을 밟고 3분기 때 회복이 되며 4분기 잘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을 구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비철금속의 상승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나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또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 9월달, 지난 주에 발표가 됐던 지표입니다. 중국의 지난 9월달 수출 중과율이 달러 기준으로 8.1%. 사실은 최근 몇 달간 약간 주춤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현재 불식시키는 아주 좋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죠. 지난 8월 달에 5.6%에서 2.5%포인트 더 증가한 8.1% 증가한 모습. 특별히 특기할 만한 것은 최근 1, 2개월 동안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환율로 봤을 때 수출의 불리한 쪽으로 움직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달 중국의 수출이 가파르게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활발하다는 것을 또는 전 세계 경기가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수입 증가율도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수출 증가율의 2배 이상 됩니다. 작년 동기 대비 18.7%라 급증을 했다는 건데요. 위안화 강세가 어느 정도 한몫한 것으로 아무래도 구매력이 이제 늘게 되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도 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구리 등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도 늘게 돼 있죠. 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늘게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전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우샤오천 현재 이민은행장이죠. 우리나라 현재 한국은행장 이주열 총재나 비슷한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중국 현재 경기에 대해서 또는 현재 금융시장 또는 자산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 2분기 중국의 GDP 성장은 중국의 목표치 6.5%를 넘어서 6.7%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죠. 하반기 때는 그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7.0% 또는 그 이상 현재 GDP가 성장할 것이다는 낙관적인 그런 시각을 피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저반 금융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지금 현재 과도 신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에서 현재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20% 내지 130%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60%인데요. 아마도 국영 기업이 갖고 있는 GDP는 좀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서 120 내지 130% 정도의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을 현재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GDP 비율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는 GDP 대비 약 70% 정도 된다 하는 건데요. 공식적으로 35%입니다. 아마도 기업 부분이 이쪽 정부 부분을 합쳐서
원래 갖고 있는 정부 부분 합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70% 정도 된다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좀 많죠. 그 전에 비해서 뭐 절대적으로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정부 부분 부채가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위험, 부채가 많고 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위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점 중국 관계당국도 또 전 세계 금융시장도 다소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배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경계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